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상호 관세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정 직후 수억 달러의 관세가 들어온다며 자축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연방 정부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35개 지역의 목록을 공개하고 해당 지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있는 피난처 도시 600여 곳과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셈입니다. 연방 법원의 이민 당국에 대한 무차별 순회 단속을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용 렌탈 트럭을 이용해 일용직 근로자들을 모이게 한 후 기습 체포하는 함정 단속을 벌여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뉴욕시장 후보로 선출된 조람 맘다니가 소속된 또 다른 정당 민주사회당이 최근 뉴욕시에서 열린 친북 성향 집회를 공식 지지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맨해튼 할렘 지역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균 집단 감염과 관련해 세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5일 2명의 사망자가 보고된 지 하루 만에 사망자가 추가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상호 관세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정 직후 수억 달러의 관세가 들어온다며 자축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밤 트루스 소셜에 자정이다 수억 달러의 관세가 미국으로 흘러들어온다며 상호 관세 발효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수년간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며 재정적으로 득을 본 국가가 주로 관세를 낸다고 주장하고 오직 우리 국가가 실패하길 바라는 극좌만이 미국의 위대함을 멈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서 한국은 향후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15%의 관세를 내게 됩니다. 지난달 무역 합의를 통해 상호 관세율을 낮추긴 했지만 기존 FTA로 인해 누리던 사실상의 무관세 혜택은 더는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EU와 일본도 무역 합의를 통해 관세율을 15%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EU의 관세율이 기존 포함 15%라면 일본의 경우 기존 관세율 플러스 15%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존 관세율 플러스 15%가 적용되지만 한국의 경우 FTA로 기존 관세가 사실상 없어 큰 영향은 없습니다. 반면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합의로 관세율을 정한 주요 국가는 영국이 10%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대만 20%, 인도 25%, 캐나다 35%, 브라질 50%가 부과되며 멕시코와 중국은 협상 기한을 90일 연장한 상태입니다. 연방 정부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35개 지역의 목록을 공개하고 해당 지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있는 피난처 도시 600여 곳과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셈입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피난처 도시 정책은 법 집행을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미국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이라며 법무부는 피난처 정책을 내세우는 지역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고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유해한 정책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난처 도시란 법으로 불체자를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는 정책을 갖고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목록에는 뉴욕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일리노이 등 12개 주와 워싱턴 DC가 포함됐습니다. 18개 도시 목록에는 뉴욕시와 로체스터, 뉴저지 호보큰, 저지시리, 뉴악, 패터슨 등이 들어갔습니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에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주와 로컬 정부 목록을 공개하고 이 도시들을 정밀 파악해 본격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법무부는 각 지역에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는 사실을 적어 통보해왔습니다. 또한 해당 로컬 정부가 계속해서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을 막는 등 법을 위반할 경우 법무부는 위반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구제책과 집행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최근 몇 달간 친이민 정책을 펴는 지역을 상대로 법적 조치도 취해왔습니다. 지난 5월 뉴저지 호보큰, 저지시리, 뉴악, 패터슨 등 4개 도시에 대해 소송을 했고 7월엔 뉴욕시를 상대로 피난처 도시법의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법원의 이민 당국에 대한 무차별 순회 단속을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엔 이사용 렌탈 트럭을 이용해 일용직 근로자들을 모이게 한 후에 기습 체포하는 함정 단속을 벌여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경 CBP 소속 요원들이 LA 한인타운 인근 월셔 블러버드에 위치한 홈디포 주차장에서 트로이 목마 작전이라 명명된 급습을 벌여 불체자 16명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용직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란색 펜스키 렌탈 트럭이 홈디포 주차장으로 다가와 스페인어로 일할 사람을 찾는다고 말했고, 이에 몇몇 노동자들이 트럭 주변으로 모여들자 트럭 문이 열리며 마스크를 쓴 이민 단속 요원들이 뛰쳐나와 사람들을 쫓기 시작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SNS에 공개된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엔 트럭 뒤쪽 문이 열리자 CBP 요원들이 일제히 뛰쳐나오고 주위에 모여있던 일용직 노동자들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사방으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겨졌습니다. 노동자들은 미친 듯이 도망쳤고 인근에서 장사하던 노점상들까지 허겁지겁 자리를 떠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펜스키 측은 트럭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불체자 단속에 우리 트럭이 사용된 것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단속은 지난달 연방법원이 합리적 의심 없는 검문 체포를 금지한다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이후 진행된 첫 번째 작전입니다. 법원 결정에 연방정부는 항소했지만 제9연방항소법원은 지난주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민당국은 이번 작전이 법원이 금지한 무차별 순찰과는 다른 성격이라며 작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거 추방재판에서 행정적 종결 판결을 받은 이민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케이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저널, 휴스턴 크로니클 등은 이민 법원에 의해 중단된 추방건을 재심사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체자 추방 재판에서 그동안 판사 재량으로 유예 또는 종결된 사건에 대해 DHS가 지난 5월부터 재심사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 행정국에 따르면 4월 기준 행정적 종결된 사건은 총 39만 8,536건입니다. 이들이 추방 재판에 다시 회부되면 이민법원의 사건 처리 적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재판의 행정적 종결은 범죄 전력이 없거나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특별한 인도적 차원의 요인이 있을 때 사건 심리를 중단해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결정입니다. 추방 사유가 없다고 판결하는 기각 판정이 아니므로 행정부 판단에 따라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언제든지 추방 재판 심리 재개가 가능합니다. 무리한 심사 재개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의 캐롤라이나 안토니 변호사는 지난달부터 재판 재개 통지서를 60여 건 접수했는데 이 중 19건이 10년 이상 된 추방재판 사건이며 16년 전 사건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피고인의 경우 재판 출석 통보를 받지 못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추방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민 법원에 출석했다가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법원 심리에 불출석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의원들이 연방세관 단속국 달라스 지역 이민자 구금 시설에 대해 과밀한 수용과 적절한 환기시설 부족, 수면 장소 및 물 공급 부족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 공영 라디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지역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 마크 비지, 제스민 크로켓, 줄리 존슨 등 3명은 국토안보부 장관과 ICE 임시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기본적인 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위반 사항이 행해지고 있다는 수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극한의 텍사스 여름 무더위 속에서 단일 공간에 30명 이상이 과밀집 수용돼 있으며 자신이 소지한 약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당한 사람도 있다며 지체 없는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한엔 구금자들이 물, 적절한 환기나 냉방시설, 음식, 의료 서비스, 잠잘 곳을 제공받고 있는지, 구금자들에게 처방약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질문하고 10일 이내에 상세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ICE 측은 이 시설에 침대, 물, 기타 기본 필수품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외국인이 ICE 구금 상태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라고 답했습니다. 각 구금시설에 도착한 후 12시간 이내에 의료, 치과,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구금 후 14일 이내에 전체 건강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이민 단속으로 사설 구치소와 교도소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돈방석에 앉았으며 앞으로도 더 큰 이익이 기대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사설 구금시설을 운영하는 지오그룹은 23개,
코어시빅은 17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내 사설 구금 시설을 운영하는 지오그룹은 어제 실적 발표에서 올해 2분기 매출이 6억 3,62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2,910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3,250만 달러 순손실에서 크게 호전됐습니다. 회사 측은 IC의 단속 방침으로 내년엔 매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회사의 조지 졸라 회장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6곳의 회사 시설에 5,900개의 침상이 있으며 만약 이를 IC가 모두 이용한다면 연간 추가 매출이 3억 1천만 달러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사설 구치소 운영 기업인 코어시빅도 실적 발표에서 2분기 매출이 2배 넘게 늘어 3,85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실적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에 연방의회에서 승인된 트럼프 행정부의 단연 예산 패키지에 따르면 IC의 이민 구금 예산은 4년에 걸쳐 450억 달러로 3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추방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구치소에 10만 개의 침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졸리 회장은 민간 업체들이 보유한 침상이 7만 5천 개 혹은 8만 개라며 모자란 침대는 군 기지나 미국 각주 시설로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오그룹은 뉴저지 뉴악 이민자 구치소 등 전국의 23개 이민자 구금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코어시빅은 뉴저지 엘리자베스 등 1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뉴욕시장 후보로 선출된 조란 맘다니가 소속된 또 다른 정당 민주사회당이 최근 뉴욕시에서 열린 친북 성향 집회를 공식 지지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집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할렘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열린 코리아 인민 서밋으로 집회 참가자들은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며 미국의 군사 경제적 지배 종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회엔 50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한반도의 공산주의 통일을 주장하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맘다니 의원은 행사에 직접 참석하진 않았지만 그가 소속된 뉴욕 DSA 지부와 DSA 국제위원회가 해당 집회를 공식 지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북한 김정은 체제 하의 한반도 통일을 사회주의 낙원으로 묘사하며 미국의 개입을 제국주의적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버룩 칼리지 교수 배시윤은 북한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발언했으며 그녀는 친북단체로 알려진 노드돌의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타임스스퀘어 인근에서 소규모 시위와 미국 내 대학 캠퍼스에서 북한 지지 학생 운동을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킹 워크숍도 병행했다고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장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욕시장 선거 판세 등에 대해 지인들과 의견을 나눴으며 참석자들은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본선에서 맘다니를 꺾을 최고의 후보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어제 맨해튼 할렘 지역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균 집단 감염과 관련해 3번째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5일 2명의 사망자가 보고된 지 하루 만에 또 사망자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번 집단 감염은 7월 25일 첫 사례가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총 7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감염은 주로 맨해튼 센트럴 할렘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어제 추가로 1명이 사망해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기침, 발열, 근육통, 호흡 곤란 등 독감 유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은 사람 간엔 전염되지 않으며 오염된 수증기를 흡입함으로써 감염됩니다. 주요 감염 원으론 냉각탑, 온수탱크, 샤워기, 가습기 등 건물 내 수계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냉각탑 11곳은 모두 정화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건국은 현재까지 43개 냉각탑에 대한 샘플링을 진행했으며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과 주민 대상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흡연자, 만성 폐질환자, 면역 저하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레지오넬라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며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 법원이 사용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이 대규모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지난달 초 해킹 발생 사실을 인지했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여러 주의 연방 법원에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형사사건과 관련한 제보자의 신원 등 기밀로 취급되는 민감 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킹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정 국가가 연루됐을 가능성과 함께 범죄 조직이 관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자소송 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됐기 때문에 해킹 위협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조지아주 소재 포트 스튜어트 육군 기지에서 어제 병사에 의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군인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포트 스튜어트 기지의 공보 담당자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기지에서 복무 중이던 코넬리우스 레드포드 병장이 어제 오전 동료 병사들에게 총격을 가해 5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5명 모두 입원한 상태이며 그중 3명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부상자는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며 모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인 레드포드 병장은 현장에서 다른 군인들에게 제압당했으며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군용 무기가 아닌 개인용 권총을 사용했으며 사건을 일으킨 동기 등은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 인디펜던트 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뉴저지 리틀 페리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잔혹한 폭행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가해자는 뉴욕 요커스에 거주하는 40세 한인 김모 씨로 피해 여성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당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 너머에서 여성의 희미한 비명을 듣고 강제로 출입문을 열었고 가해자 김 씨는 나체 상태로 피범벅이 된 모습이었고 피해 여성은 갈비뼈 5대가 골절되고 폐가 함몰된 데다 전신에 멍과 출혈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중범죄 폭행,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해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했으며 이후 IC가 김 씨에 대해 구금 조치를 내렸습니다. MTA는 렉싱턴 애비뉴 노선 선로를 교체하기 위해 이번 달 주말 동안 4, 5, 6번 전철 일부 구간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15일부터 18일, 그리고 22일부터 25일엔 4, 5, 6번 전철 그랜드 센트럴 42 스트릿 남쪽 구간 운행이 중단됩니다. 금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시작돼 월요일 오전 5시에 종료됩니다. 중단 기간 동안 MTA는 셔틀을 운영할 예정이며 기존 주말 운행이 중단됐던 W 노선 열차가 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